현 정부든 과거 정부든 어느 정부든 이런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항상 가차없이 수사하겠다. 시한을 두지 말고 그렇게 얘기해야 정답이죠. 뿌리를 뽑을 때까지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피로감을 느낀다고 얘기했을까? 더군다나 소위 이 피로감이라는 단어는 몇 개월 전부터 이제 보수 정당과 보수 매체에서 피로감 온다 했었거든요. 피로감 안 왔어요, 저희.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국정원 등 주요 적폐 수사를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라는 겁니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수사 피로감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는데요. 수사 일정과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의 핵심은 모든 수사들이 검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내에 마칠 거다라는 겁니다.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끝내고 내년부터는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하겠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의 확대와 진정 가능성을 차단한 듯한 발언이라서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누구 맘대로. 이게 시대 과제거든요. 검찰총장 혼자서 이제 안에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MB는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끝냅니까? 지금 3주 남았는데요. 3주 동안 그러면은 기소도 다 하고 다 하란 말인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검찰총장이 갑자기 게다가 이 피로감이라는 단어는요. 보수정당 보수매체가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프레임이거든요. 이거 피로감 온다. 피로감 안 왔어요. 국민 피로감 아직 안 왔어요. 피로감이 오기는커녕 아니 MB는 아직도 시작도 안 했는데 뭘 끝냅니까? 이건 문무일 총장의 개인적인 발언인지 지금 실제 이제 서울중앙지검과는 교감이 없었던 것 같다고 보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어제 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 피로감을 내세우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 맘대로 그런 거를 발전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고 정합니까? 예, 심지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 말에 따르면요. 제일 먼저 사건이 왔던 댓글 사건 같은 경우에도 추가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김태호 전 대외전략기획관은 이제 처음으로 소환됐는데요. 무슨 끝냅니까 이제.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저희가 또 관련 인터뷰를 또 잡아봐야 되겠네요. 예.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이 육체적 필요를 호소하고 있다. 필요할 수 있죠. 육체적으로. 너무 곤란해서. 그럼 사우나 건을 끊어주세요. 갑자기 무슨 사회적 피로감을 얘기합니까? 국민들한테 여론조사 했나요? 네, 심지어 수사팀 내부에서도요. 문 총장도 특별수사가 전공인데 시일 정해두고 수사할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말을 왜 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보수정당이나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문무일 총장에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사회적 피로감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립 서비스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뭐 이해가 가는데 뭐 그것도 이해가 갈 건 아니죠. 왜 립 서비스를 합니까?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면 이건 저희가 여론조사도 하고 필요하십니까? 하는 여론조사도 하고 그것도 발표하고 그리고 이게 왜 여기서 뭐 조치는 안 되는지 계속 인터뷰도 하고 전 총장들도 인터뷰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예, 제목만 체크하고 넘어가죠. 네,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요. 어제 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30년 가까이 예술 지원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가 법정에 나와서 한 말인데요.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도 이런 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절도 뭐 말도 안 되는 시절이긴 했는데 그때하고 비교하는 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시절에도 적어도 이런 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이 사람은 빼. 네, 껌껌이 이렇게 한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예. 박근혜 정부는 보면요. 그러니까 이 군사정권 시절에는 최소한의 이 단어밖에 들어맞지가 않겠네요. 최소한의 가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군사정권 시절에. 그렇게까지 내가 대통령이 안 한다. 근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게 없어요. 세월호 사고 났는데 시술을 한다든가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애정, 예의 기본적으로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예. 자, 그 외에도 소개할 기사가 있는데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서 미니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못한 건 내일 하죠. 예. 네, 그러시죠. 피로감이 아니고 필요감을 느낍니다. 필요감.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네. 자,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갑자기 올해 안에 이 주요 사건들 끝내겠다고 피로감 때문에 이 발언을 갑자기 했어요. 아니 근데 주요 사건이라는 게 검찰이 만드는 사건이 아니라 예. 그 수사 대상들이 저지른 어떤 범죄 행위가 드러난 건데 예. 그러니까 주요 사건이 끝나냐 안 끝나냐는 거는 그 범인들의 예. 이제까지 했던 그 과오 범행의 정도. 그거에 따라 달린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걸 갖다가 뭐 시간을 정해놓고 예. 언제까지 한다 안 한다 내년부터는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죠. 되는 거죠. 네. 뭐. 예. 이게 식당 같은 데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설렁탕을 안 팔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찾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이게 무슨 식당 메뉴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내년부터 민생 쪽으로 하겠다는데 아니면 내년부터는 이걸 공수처에 넘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말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더 강력하게 할 필요를 느낍니다. 이건 또 내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현 정부든 과거 정부든 어느 정부든 이런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항상 가차없이 수사하겠다. 시한을 두지 말고 그렇게 얘기해 정답이죠. 뿌리를 뽑을 때까지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피로감을 느낀다고 얘기했을까? 더군다나 소위 이 피로감이라는 단어는 몇 개월 전부터 이제 보수 정당과 보수 매체에서 피로감 온다 했었거든요. 피로감 안 왔어요, 저희. 필요한 분들은 이제 그 조사를 받는 분들 또는 조사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 출두 요청을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검찰이 왜 그분들을 걱정해 줍니까? 국민적 피로감이라고 하는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뭐 그 얘기를 더 이제 검찰총장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이제 구속특부심에서 그 영장을 갖다가 이제 기각 구속을 취소시킨 석방시킨 김광민 일반진 그런 어떤 흐름들도 사실은 뭐 그게 사람으로 다 연결되는 흐름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정하게 지금 사실 정권만 바뀌었지 검찰이 다 바뀐 것도 아니고 법원이 다 바뀐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여실히 느끼고 있어요. 예. 그런 어떤 잔존 세력들의 어떤 중동 이렇게 또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현안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구속 적부 심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네. 또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 사례가 상당히 계속 잇따르고 있어서 이 또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이와 관련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극히 원칙적인 답변만 한 것 같은데 또 다시 읽을 여지도 있습니다. 법 절차 과정이 명료한 과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 그다음에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네네. 명확하지 않다 기준이. 그다음에 명료하지 않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읽으세요? 그 부분은 이제 검찰에서 예. 이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거나 네. 또는 적부심에 석방을 하게 되면 예. 뭐 법원의 구속 기준이 뭐냐 공격하는 아주 오래된 얘기거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생해서 영장 청구에다 기각당하면 기분은 나쁘시겠지만 예. 그러나 저는 법원을 공격한 것은 정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법원의 결정은 존중을 해야죠. 네네. 네. 그러라고 법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예. 검찰이 하는 대로 다 통과해주면 법원이 있을 이유가 없죠. 물론 그렇긴 하죠. 그래서 검찰이 기분 나쁘신 거는 다 이해하지만 예. 제일 먼저 나올 반응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네.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음에 이제 기준이 명료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네. 그런데 세상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 기준을 명확히 만들기가 불가능한 게 많습니다. 특히 구속할지 여부 뭐 이런 부분이요. 예. 검찰에서 얘기하듯이 그게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 수가 없다고요.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네.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요. 예. 사람마다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예. 그 일을 하게 된 배경이 다른데 뭐 횡령해서 5억 이상 무기공 구속이다. 뭐 사람을 다쳤는데 교통사고에서 몇 주 이상은 구속이다. 예. 이게 옛날에 우리가 그 해왔던 방식이에요. 저도 검사 처음 됐을 때 네. 상해 3주 이상이면 구속이다 이랬었는데요. 음. 그런 건
너무나 기계적이었고요. 네. 오히려 그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 또는 네. 억울한 피해자만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죄송합니다. 3주라고 해봤자요. 이게 어떨 때 보면 손가락을 다쳐서 3주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거는 이 사람을 구속시키면 안 되거든요. 피해자를. 근데 구속을 시키고 네. 피해자가 2주밖에 안 나왔어도 정말 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예. 뭐 자기 와이프를 비난했다, 모욕했다 하게 되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 자꾸 기준을 구체화해서 명확히 하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구체적인 사정마다 구속하는 게 맞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의 지금까지의 말씀은 지극히 원론적으로 타당한 말씀이신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 이해하기 힘든 법원의 결정이 있다. 그래서 뭔가 정치적 기류가 있는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추측이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아유, 저는 그 부분은 대답 안 할래요. 왜냐면 적폐 수사라고 해서 뭐 이게 그거는 조금 너무 비약된 게 아닌가.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뭐 우리 법원이나 검찰이 네. 어떤 수사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구속이 다 합리화되고 네. 또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무슨 정치적 배경이 있을 거라고 의심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하죠.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른바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연말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민생 수사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일정표를 제시했는데 이 발언의 네. 적절성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부분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적폐청산 수사가 네. 얼마큼 진행된지를 알 수가 없어서요. 네네. 뭐 검찰총장같이 이렇게 많은 보고를 받으셨으면 알겠지만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예예. 다만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과거에 잘못한 게 있다면 예. 그거는 바로잡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제가 이게 변호사를 하다 보면요. 예. 그쪽에 너무 많은 역량이 투입되는 바람에 지금도 도둑은 있고 지금도 싸움은 하고 지금도 교통사고는 일어나거든요. 예예. 이 처리가 혹시나 등한시되거나 네네. 늦어지거나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본연의 기능으로 복귀하는 것도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이 다음이 뭔지 아시죠, 변호사님?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중앙지검과는 교감이 없었던 것 같다고 보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어제 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 피로감을 내세우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런 거를 발전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고 정합니까? 예, 심지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 말에 따르면요. 제일 먼저 사건이 왔던 댓글 사건 같은 경우에도 추가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김태호 전 대외전략기획관은 이제 처음으로 소환됐는데요. 무슨 끝냅니까 이제.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저희가 또 관련 인터뷰를 또 잡아봐야 되겠네요. 예.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이 육체적 필요를 호소하고 있다. 현 정부든 과거 정부든 어느 정부든 이런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항상 가차없이 수사하겠다. 시한을 두지 말고 예. 그렇게 얘기해 정답이죠. 뿌리를 뽑을 때까지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피로감을 느낀다고 얘기했을까? 더군다나 소위 이 피로감이라는 단어는 몇 개월 전부터 이제 보수정당과 보수 매체에서 피로감 온다 했었거든요. 피로감 안 왔어요, 저희.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국정원 등 주요 적폐 수사를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라는 겁니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수사 피로감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는데요. 수사 일정과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의 핵심은 모든 수사들이 검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내에 마칠 거다라는 겁니다.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끝내고 내년부터는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하겠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의 확대와 진정 가능성을 차단한 듯한 발언이라서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누구 맘대로. 이게 이제
이게 시대 과제거든요. 검찰총장 혼자서 이제 안에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MB는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끝냅니까? 지금 3주 남았는데요. 3주 동안 그러면은 기소도 다 하고 다 하란 말인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검찰총장이 갑자기 게다가 이 피로감이라는 단어는요. 보수정당 보수매체가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프레임이거든요. 이거 피로감 온다. 피로감 안 왔어요. 그러면서 예. 국민 피로감 아직 안 왔어요. 피로감이 오기는커녕 아니 MB는 아직도 시작도 안 했는데 뭘 끝냅니까? 이건 문무일 총장의 개인적인 발언인지 지금 실제 이제 서울 필요할 수 있죠. 육체적으로 너무 곤란해서 그럼 사우나 건을 끊어주세요. 갑자기 무슨 사회적 피로감을 얘기합니까? 국민들한테 여론조사 했나요? 네, 심지어 수사팀 내부에서도요. 문 총장도 특별수사가 전공인데 시일 정해두고 수사할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말을 왜 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보수정당이나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문무일 총장에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사회적 피로감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립 서비스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뭐 이해가는데 뭐 그것도 이해가 갈 건 아니죠. 왜 립 서비스를 합니까?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면 이건 저희가 여론조사도 하고 필요하십니까? 하는 여론조사도 하고 그것도 발표하고 그리고 이게 왜 여기서 뭐 조치는 안 되는지 계속 인터뷰도 하고 전 총장들도 인터뷰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예, 제목만 체크하고 넘어가죠. 네,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요. 어제 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30년 가까이 예술 지원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가 법정에 나와서 한 말인데요.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도 이런 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절도 뭐 말도 안 되는 시절이긴 했는데 그때하고 비교하는 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시절에도 적어도 이런 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이 사람은 빼. 네, 구체적으로. 껌껌이 이렇게 한 네.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예. 박근혜 정부는 보면요. 그러니까 이 군사정권 시절에는 최소한의 이 단어밖에 들어맞지가 않겠네요. 최소한의 가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군사정권 시절에. 그렇게까지 내가 대통령이